네, 이제 세라믹의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라믹의 제조 방법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성형이라고 해서 글라스 포밍이 있는데, 글라스 포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압착 또는 블로잉, 섬유 드로잉, 이 세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압착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페리즘 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리즘 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형이죠. 얘네들이 금형. 이 금형에다가 여기 이제 그 세라믹을 넣은 다음에, 재료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형에 맞게 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그 프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압착의 방법을 통해서 성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페리즌이라고 하는 것은 용융 예비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고분자 성형에서도 같이 이러한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고분자 성형에서도 요렇게 생긴 애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딱 맞게 여기 금형에 맞춘 다음에 여기 위에서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었습니다. 불어 넣어서 여기 이렇게 공기가 넣으면 얘네가 이제 그 금형에 맞춰서 얘네가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 맞춰지면은 그 금형을 다시 떼어내고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떼어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섬유 드로잉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섬유를 뽑을 때 하는 것처럼 아주 가느다란 이 끝에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렇게 감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유리 성형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유리 성형을 할 때는 유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를 성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성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주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죠. 열을 주어서 말랑말랑하게 된 상태에서 걔를 이렇게 금형에 맞춰서 성형을 하거나, 또는 위에서 이렇게 압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굉장히 멜팅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이렇게 우리가 실을 이렇게 당기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당기면서, 이걸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당기면서 얘네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섬유 드로잉, 파이버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유리 성형을 할 때 사용이 되고, 이러한 성형 방법이 그대로 우리가 고분자 성형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분자 성형을 할 때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고분자 성형 방법이 기존에 있는 유리 성형과 같은, 사실 이제 고분자의 경우엔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유리 성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리나 아니면 그런 세라믹 성형과 마찬가지로 보통 성형 방법이 유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분자에서 사용했던 유리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고분자에 적용을 하여서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자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성형법의 경우에는 밀링과 분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입자를 성형을 할 때 밀링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잘게 갈아내는 것을 우리가 밀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체라고 하면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채를 이렇게 여러분은 이걸 시브라고 하는데, 요런 채가 있죠. 요런 채가 있으면은 이 채에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아낸 다음에 이 채에다가 이렇게 요런 식의 채가 있죠. 요런 식의 채가 있으면은 이 채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걸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막 흔들어 가면서, 얘를 흔들어 가면서 채의 구멍 사이즈보다 작은 애들은 걸러져 나올 것이고, 채의 구멍 사이즈보다 큰 애들은 걸러지지 않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입자 크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파우더를 만들고, 이렇게 파우더를 만든 다음에 물과 혼합을 하죠.
물과 혼합을 해서 슬립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슬립을 형성을 하면은 그 슬립을 형성을 한 뒤에 여기에다가 또 그 다음 그 몰딩, 그러니까 금형 같은 데다 얘를 넣어 가지고 그 얘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금형을 떼어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세라믹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전에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 또는 그 이렇게 점토 아니면 석고 같은 거를 만들 때 경험을 해 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요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석고 같은 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찰흙을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러한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찰흙으로 대강 요러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석고를 위에 바르죠. 석고를 바르면은 이 석고를 바른 다음에 요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떼어내죠.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가 비어 있는 형태의 이러한 그 석고상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석고를 바를 때 이 석고 자체가 굉장히 가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루를 물에다가 개어 가지고 그 위에다 바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걔를 이제 그 물에다가 개어 가지고 슬립을 형성을 한 뒤에 걔를 여기 이런 금형 같은 데다가 또는 넣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런 그 슬립 캐스팅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입자를 형성을 해서 하이드로포밍의 경우에는 얘네가 슬립을 관으로 이렇게 압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슬립을 넣어요. 여기다 슬립을 넣은 다음에 그 힘을 이렇게 가해주죠. 힘을 가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그 밖으로 이렇게 쭉 그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데 이 밖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이 사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얘네들을 이게 이러한 판 형태도 되는데 그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쫙 빠져나온 애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로포밍이라고 하고 그 슬립 캐스팅은 이런 몰딩이 있으면은 몰딩에다가 얘를 바른 다음에 걔를 떼어낸 그 몰드를 떼어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슬립 캐스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또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그 고분자를 성형하는데 그대로 이러한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프로파일링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고분자를 멜팅된 애를 넣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이를 거쳐서 그 압출이 되어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긴 판 형태의 시트로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빨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형식들이 원래는 이런 세라믹을 제조하는데 사용이 되던 방식들이 다 이동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슬립 캐스팅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슬립 몰딩을 하고 이런 세라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이제 채우지 않은 애들이 있죠. 슬립 몰딩을 한 뒤에 여기 몰딩을 제거하고 이 안은 이제 공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런 호리병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도자기 이러한 것들 대부분 뭐 토기, 자기, 도자기 이런 쪽에 사용하던 방법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입자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멘테이션이 있는데 시멘테이션은 우리가 그 세라믹을 대량 생산할 경우에 사용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 공정이 포틀랜드 세라믹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진흙, 클레이랑 그 다음에 석회를 섞어서 제작한 물질을 얘를 고온 소성을 해서 만드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시멘테이션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또 가수 및 포밍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수라는 게 물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제 포밍 과정이 있는데 그 페이스트 제작 및 수하에 의해서 경화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넣어서 경화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화를 한 뒤에 얘네가 수 이제 그 분 안에 굳어서 형상을 형성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멘테이션 방법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조 및 소성 공정, 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데 우리가 소성 공정을 그 기본적으로는 파이어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고온에서 얘를 이제 굽는 공정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파이어링이라고 하는데 건조를 하고 소성하는 공정, 사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도자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적용이 잘 돼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이러한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에서 다 얘네들이 커머셜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공정이 이러한 세라믹 공정의 기본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슬립이 필요하죠. 그 슬립이 처음엔 웨 슬립이죠. 물에 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건조를 시키죠. 건조를 시킬 경우에는 얘네들의 층의 크기와 간격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자리가 건조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그 사이와 간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그 소성을 이제 그 뒤에 이제 소성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고온 가열에 의해서 소성을 하게 됩니다. 소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열적 안정화 공정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데 이런 그 세라믹 같은 것들을 소성했을 경우에는 그 굉장히 작은 입자의 경우에 서로 붙어서 굉장히 큰 입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원래 있던 그 치밀화 공정이라는 것이 진행을 하여서 이런 단순히 가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작이든지 이런 그 세라믹들이 열적으로 안정화되고 연력학적으로도 안정화되는 상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공정이 그 파이어링에 의한 소성 공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리피케이션이라는 유리화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클레이 이제 진흙으로부터 얘네들이 유리를 형성을 한 뒤에 그 입자 사이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비트리피케이션이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SiO2 파티클이죠. SiO2 파티클은 얘네들이 그 크게 일종의 이제 싱글 크리스탈처럼 형성이 되는데 이 사이에 얘네들이 글라스를 형성을 해요.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녹는 온도가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흐름성이 있는 유동성이 있는 유리를 형성을 하고 그 사이에 얘네가 이제 실리카 사이에 흐름을 형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소성 공정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결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사실 이제 소성과 소결을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성을 하면서 소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성과 소결이 완전히 분리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데라는 게 조금 대답이에요. 왜냐면은 좀 그 약간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소성은 이러한 그 고온 공정 자체를 소성이라고 합니다. 고온 공정. 자, 이제 소성을 하겠다 하는 고온 공정을 우리가 그 약간 통칭을 하는 것이 소성이라고 한다면 파이어링이 이런 고온 공정을 통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왜냐하면 소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은 유기물은 날아가기도 하고 여기서 뭐 비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신터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성 공정이 사실 이제 좀 의미하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 소결은 약간 소성 공정에서도 그 포커스가 이 치밀화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결이 돼서 액상, 고상, 소결에 의해서 얘네들이 기공도가 감소하고 이러한 유리 입자가 몰딩이 되는 몰딩이 되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결이 됐을 경우에 소결 전, 소결 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내부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결정도가 향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결은 일종의 소성 공정 중에 발생하는 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라믹을 좀 더 치밀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최근에 그 세라믹의 제조 공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 세라믹 뭐 도자기를 비롯한 많은 공정들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공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벌크한 공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일반적인 공정의 경우에는 원료 소재를 가지고 성형을 하고 얘를 이제 가소결을 한 다음에 소결해서 완성한다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공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를 그 만들 때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이야기하는 그 세라믹 제조 공정의 경우에는 어 기존의 대량 생산 이러한 약간 좀 이런 공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만들고 싶은 그런 그 부품에 포커스를 하는 뭐 3D 프린팅, 뭐 메이커스 이런 쪽에 가까운 새로운 이제 트렌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뚝딱뚝딱 대량 만드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 뒤에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성형을 합니다. 자, 성형하는 방법 자체도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모델을 예를 들어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형을 합니까? 금형을 통해서 몰딩을 하죠. 그 슬립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금형에다가 넣어서 얘를 이제 몰딩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그 안에다 이제 재료를 넣고 재료가 얘가 이렇게 그 어, 재료를 넣고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면대로 나오는 그런 그 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도 새로운 계속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좀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공정이 3D 프린팅이고, 몰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몰드 금형 만드는 게 굉장히 비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본으로 뭐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최소한 작은 것도 한 수천만 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일반 공정으로서 몰드를 딱 만드는 순간, 금형을 딱 만드는 순간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단 얘를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투자비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뭐다? 모델 변경을 하거나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유연성에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소결을 하고 소결을 해서 이제 완성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후단 공정의 경우에는 좀 뭐 열 처리, 파이어링 공정이기 때문에 얘를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뭐 열 주는 행위가 딱히 뭐 새로운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우리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몰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비교한 것처럼 몰딩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금형과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반해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변경하고 수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약간 테스트용으로 만들 때는 금형을 아무리 테스트라 하더라도 금형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그냥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모델을 변경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어찌 보면 옵티마이즈 하기가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게 세라믹의 제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라믹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